아이들은 놀잇감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 용품들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거든요. 놀잇감은 정해진 방법이 대부분 있는 것들이 많고 조금 하다 보면 좀 시시해지고 좀 하다 보면 좀 흥미를 빨리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 용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를 오래 지속하기도 하고, 엄마가 쓰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저도 가장 많이 활용한 것도 뭐냐면 페트병, 투명한 페트병.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페트병을 가지고 그냥 굴려보거나 바닥을 쳐보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거기 안에 뭐 쌀이나 콩이나 넣어주면 또 흔드는 악기처럼도 할 수 있고, 또 그 페트병 안에 색깔물 같은 걸 넣어주면 또 그런 색깔물을 관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페트병 구멍이 적잖아요. 그럼 그 작은 구멍에 뭐 빨대 같은 걸 넣어보면서 소근육 발달을 시킬 수도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학습, 더 욕심을 내고 옆집 언니나 학원 원장님 말을 더 신뢰한다,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놀이보다 인지학습을 너무 앞세웠을 때 장기적인 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의 뇌에는 발달 순서가 있잖아요. 영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어떤 주입식 교육, 내가 무언가를 암기하고 기억하고 저장하는 그런 뇌의 영역보다는 내가 만져보고 직접 해보고 직접 블럭으로 쌓아보고 이렇게 무언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더 활발하게 발달해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우리가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때 내가 그런 것들을 실제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아, 이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건 이렇게 쌓으면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하고, 내 감정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화가 나는지 기쁜지 속상한지 이런 것도 표현해보고 내 정서도 조절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커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영유아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지면 뇌가 발달하는 것에 있어서 튼튼한 기반이 잘 쌓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기반이 쌓아져야 할 때 주입식 인지적인 자극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뇌를 자꾸 자극하다 보면 지금 결정적인 시기, 지금 발달해야 하는 그 뇌의 부분은 정작 발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인지적인 거는 초등학교를 우리가 그 시기에 시작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뇌가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거든요. 하기 싫은 수업도 앉아서 해보고, 맞춤법도 맞춰서 써보고, 글자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내가 기억했다가 해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 그때 발달하거든요. 뇌 발달상.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주어야 아이들이 나의 마음도 표현해보고, 친구랑의 갈등도 해결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그런 사물의 원리들을 깨우치는 이제 그런 경험이 필요한 시기에 인지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정말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안 채워지는, 그러니까 결국 뇌가 발달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기에 발달할 수 있는 뇌는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 거기에 인지적인 자극만 주어봤자, 인지적인 자극은 사실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리고 그게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와주면 그때 그 뇌가 활성화되는 건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그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뇌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아이의 뇌를.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효율적으로 크게 하려면 그 시기에 필요한 자극을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유아기에 필요한 자극이 무엇이냐? 내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갈등도 해결해보고 내 마음도 표현해보고, 그것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 조절, 자기 조절, 자기 표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놀이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할 때 내가 나의 감정도 조절해보고 내 마음도 표현해보고 갈등도 해결해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이 필요한 시기, 이게 영유아기다. 그 능력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고
놀아야 하고 놀이할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 그 시기를 자꾸 인지적인 자극, 학습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채워지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너무 일찍 그런 인지적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교육들을 하나요? 예를 부모들이? 들어 뭐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한다든지 아. 카드를 보고 암기하게 한다든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알파벳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똑똑하고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을 때 결과는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당장의 눈앞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자극들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웃풋이 좋아요. 이 놀이를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능력들은 자기 조절, 정서 조절, 당장의 아웃풋은 없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결과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결정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그 부분이 놓쳐지는 거예요. 언제 티가 나냐면요. 초등학교 가면 티가 나요. 초등학교에 가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몰라요. 영유아기에 놀면서 많이 경험해본 아이들은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나랑 마음이 맞지 않았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이 된 채로 초등학교에 가서 그런 갈등 상황을 경험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영유아기에 안 하면 초등학교 때 가서 그렇게 나를 조절하는 거, 나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바로 다 그런 부분에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때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면 시간도 노력도 더 많이 들어요. 더 어려워요. 왜냐면 뇌는 그때 이미 이제 학습을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정말 초등학교 때 어려워지고 또 초등학교 때 준비가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 성인 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성인도 그렇고요. 지금 놀이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에게 보이는 문제점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화나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이 미숙해지고 폭력으로 나오거나 우울해지거나 우리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우울증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요즘은 성인까지 가지 않으면 소아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 청소년기는 더더욱 그렇고 자기 자신을 좀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려면 이 영유아기에 놀이한 시간, 놀이하는 경험이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놀이치유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렸을 때 잘 놀면 놀이치유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네요. 놀이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영유아기에 제대로 된 놀이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가 치료까지 갈 필요가 없이 충분히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기에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면 사실 치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놀이 치료를 하거나 사회정서적인 부분을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어른들도 건강을 그때 챙겼으면 좋은데 그때는 막 건강 안 챙기고 일만 하고 막 뭐 부어라 마셔라 막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잘 놀아주면 뭐 치료할 필요도 없고 네. 저절로 잘 성장하고 할 텐데 말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도 어렸을 때 잘 놀면서 이 관계를 잘 형성해내면 사춘기 또 굉장히 또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런 사춘기가 오거나 부모한테 반항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회복이 어려워요. 아빠도 영유아기에 많이 놀아주어야 그 관계가 생기는데 이 관계는 안 만들어 놓고 너 왜 방문 닫고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이 축구를 한다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가 운동을 좋아하면 아빠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책을 좋아한다 같이 책을 봐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뭐 케이팝을 좋아한다? 그러면 같이 그런 영상을 보고 아이랑 그것들 같이 그 아이들의 놀인 거거든요. 게임을 같이 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래야 할 말이 많죠.
지금 시기에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과업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여가를 보내는 놀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사실 놀이가 거의 전부인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놀이가 최우선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학교에 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해내고 놀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럼 그 놀이하는 시간에는 그게 무엇이든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네. 잘할 수 있도록 네. 놀이 시간에는 놀이할 수 있게 네. 잘 같이 그러면 놀아. 그 놀이할 때 아빠가 같이 해주시면 얘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고 대신에 너 이거 다 하고 아빠랑 게임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아빠랑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도 놀이할 시간은 필요해요. 우리도 친구랑 만나서 우리도 놀이할 여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부모가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줬을 때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역류하기보다는 줄어들겠죠. 네. 놀이하는 시간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그러나 필요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주시는지도 중요하고. 굉장히 고정관념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고 놀이 시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놀이지만 맞아요. 이제 초등학생부터는 이제 학습이 많아지니까 네. 학습 외의 놀이 시간에는 그거에 전적으로 이렇게 네. 함께 해주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이 시간이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놀이 시간이. 네. 의미 없고 그만해라 자꾸 이런 나의 어떠한 즐거움을 자꾸 방해받는 듯한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게 잔소리잖아요. 룰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일과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할 일을 했으면 이만큼은 너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그런 룰을 정해주면 사실 잔소리할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 자꾸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잔소리하는 나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역류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인정해주고 그걸 함께 해줬을 때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를 맺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꾸 엄마가 원하는 놀이,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아이한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아이들은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죠. 방해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발달 수준의 이해에 대한 건데요. 아이에게 맞는 놀이를 찾기 전에 발달 수준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일반 부모들은 이걸 알기가 어려운데 일상에서 아이의 발달 수준과 거기에 맞는 놀이를 좀 잘 찾을 수 있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SNS나 인터넷에 찾잖아요. 몇 개월 발달, 몇 개월 놀이. 우리가 그런 정보를 일반 부모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 이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들이 올린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 안 올리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올리거든요. 약간 자랑거리, 빠른 거. 우리 아이가 뭐 몇 개월인데 벌써 이만큼 했다. 이런 정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함이 생겨요. 얘는 벌써 이걸 하는데 우리 아이는 못하는구나. 왜냐면 다 잘하는 걸 올리기 때문에 그걸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앞서가게 되고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은 놀잇감을 자꾸 사게 되고 그만큼 우리 아이가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하고 찾아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찾아볼 때 아이를 키우는 나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 선배맘이 쓴 거 육아 선배맘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마시고 발달 전문가가 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내가 그 기준을 세우는데 불안한 마음을 덜 들게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쓴 책을 내가 가이드 삼아서 지금 발달은 이렇구나.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런 놀잇감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의 놀잇감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보이는 놀이가 그래서 그렇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걸레나 물티슈를 가지고 바닥을 막 닦는 엄마 흉내를 많이 내거든요. 그렇게 흉내내는 이유는 발달상 모방이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이라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발달적으로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벌써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저렇게 놀이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발달적인 이해가 없으면 걸레 더러운 거니까 이리 줘. 너 왜 엄마 거 갖고 자꾸 그래? 아이를 제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게 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놀이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발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나 그것을 내가 알 때, 검색할 때 육아 선배 맘이 쓴 것, 다른 엄마가 자랑하듯이 올린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시지 마시고 전문가가 쓴 책이나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육아하시는데 불안한 마음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놀이육아 바이블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요즘 뭐 검색 너무 쉬워지니까 네. 검색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전문가의 어떤 그 근거 있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엄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자꾸 무언가를 제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또 작가님 책 속에서도 비싼 장난감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숟가락, 페트병, 비닐봉지 이런 것들도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 있는 그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아이들은 놀잇감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 용품들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거든요. 놀잇감은 정해진 방법이 대부분 있는 것들이 많고 조금 하다 보면 좀 시시해지고 좀 하다 보면 좀 흥미를 빨리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 용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를 오래 지속하기도 하고 엄마가 쓰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저도 가장 많이 활용한 것도 뭐냐면 페트병, 투명한 페트병.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페트병을 가지고 그냥 굴려보거나 바닥을 쳐보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거기 안에 뭐 쌀이나 콩이나 넣어주면 또 흔드는 악기처럼 또 할 수 있고 또 그 페트병 안에 색깔 물 같은 걸 넣어주면 또 그런 색깔 물을 관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페트병 구멍이 적잖아요. 그럼 그 작은 구멍에 뭐 빨대 같은 걸 넣어보면서 소근육 발달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다양한 이제 뭐 물과 함께 뭐 안에 뭐 그 보석 같은 것들이나 구슬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또 그걸 흔들어 보면서 안에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페트병 가지고. 저는 페트병을 정말 많이 활용했고 아마 그걸 활용한 그 놀이들도 책에 소개를 했는데 그런 일상생활 아니면 이런 일회용 컵, 그 커피컵 같은 거 있잖아요. 일회용품들 많이 우리 요즘에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항상 저는 씻어서 놔뒀어요. 그러면 그건 만들기 재료로도 쓸 수 있고 주스 가게 놀이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물감 놀이 할 때는 또 물통으로 쓸 수도 있고 아이가 여러 가지 그 컵을 여러 개 놓고 거기다 색깔 물감 떨어뜨려서 색깔 섞는 놀이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놀이를 그 투명한 페트병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페트병에 흙 담아가지고 맞아요. 콩 심으면 이제 콩나물처럼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잘라서. 페트병 잘라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구멍 뚫으면 분수처럼 이렇게 뭐 손이 베이거나 하지 않게 그 안전만 잘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페트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